3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한의원과 병원을 전전하며 수억 원을 쏟아부었던 한 여성.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폭로한 충격적 진실과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완벽한 복수의 시작.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 한낮에 서울 강남구 한 대형 병원 VIP 병실.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묵직하고 무거웠습니다. 89세의 박영숙 할머니가 하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평생을 철의 여인으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죠. 간병인이 물을 떠다 주려 하자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를 불러. 네. 지금 밤이 늦은데요. 지금 당장 불러. 오늘 밤이 지나면 늦어. 간병인은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급히 박민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정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2세의 그녀는 30년 전 22살의 이 집 며느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조용하고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 늦은 밤에 갑자기 부르시니까 놀랐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민정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비록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민정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앉아. 민정 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아니, 사과할 말이 있어. 사과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조용히 들어. 시간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민정 씨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너 30년 동안 아이 안 생긴다고 얼마나 괴로웠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말이었거든요. 3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그녀 인생 최대의 한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 얼마나 괴로웠어? 할머니의 재촉에 민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야, 많이 괴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체념했어요. 체념이라.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네, 내가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어. 30년 동안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민정 씨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죠. 할머니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봐.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의료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민정 씨가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서류들은 모두 남편 박성호의 정자 검사 결과지였는데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남편 정자 검사 결과야. 1994년부터 2023년까지의 모든 검사 결과. 민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무정자증이라고 했는데 이 서류들은 그와 정반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민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무정자증이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 한마디가 민정 씨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럼 왜 아이가 없었는지는 내일 다 알려줄게.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DNA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박성호와 김다은, 박성호와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민정 씨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도 모르는 자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또 뭐예요? 내 남편의 아이들이야. 너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낳은. 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민정 씨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니요. 할머니는 민정의 충격받은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민정 씨는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30년이 얼마나 큰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지도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정 씨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밤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제 할머니가 보여준 서류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정상적인 정자 검사 결과지와 그 충격적인 DNA 친자 확인서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민정을 보자마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어제보다 더 또렷한 정신으로 말이죠. 어젯밤 잠 못 잤지? 네. 어머니, 어제 그 서류들이 정말 진짜예요? 진짜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마침내 털어놓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1994년 봄이었어. 내가 우리 성우와 맞선을 봤을 때 말이야. 할머니가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22살의 대학교 4학년이었던 자신과 25살의 박성호를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을요. 그때 성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어. 대학교 선배 정미라는 여자랑 말이야. 민정 씨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자신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 성호의 아이를. 네. 어젯밤에 보여준 DNA 검사 결과지의 김다은이가 바로 그 아이야. 지금 29살이 됐을 거야. 민정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의붓딸이 있었다니요. 게다가 남편은 이 사실을 30년간 숨겨왔던 거예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미라는 집안이 변변치 않았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지. 우리 같은 집안과는 맞지 않았어. 그때는 1994년대, 아직도 문벌과 집안을 따지는 시대였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연애를 인정할 수 없었죠. 정미라가 임신했다고 하자 난 성호한테 그 여자와 헤어지라고 했어. 하지만 성호는 말을 안 듣더라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기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줬어. 정미라한테 5천만 원을 줬어.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 조건은 성우와 헤어지고 아이는 혼자 키우되 절대 우리 집과 연락하지 말라는 거였어. 민정 씨는 할머니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임신한 여자에게 돈을 주고 쫓아낸다니요. 정미라는 그 돈을 받았어. 그리고 성우한테는 자신이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했지. 성우는 그걸 믿었고. 그럼 남편은 첫 번째 아이가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 지금까지도 몰라. 할머니의 대답에 민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도 속고 자신도 속고 심지어 첫 번째 아이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할머니의 계획에 노란한 거였어요. 그 후에 성우가 우울해하니까 내가 맞선을 주선했어. 바로 너랑 말이야. 그때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문대학 나오고 집안도 괜찮고 무엇보다 순종적으로 보였어. 우리 집 며느리로는 딱이었지.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민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사랑받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도 내가 임신하지 않으니까 시댁에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잖아. 민정 씨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결혼 1년 후부터 시작된 주변의 시선과 압박을요. 언제 아이 생기냐는 질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성우한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어. 남자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때 남편이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성우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 하지만 난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게 했어. 민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까지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만들다니요. 왜?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단순했어. 성우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면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마음 편하고 시댁에서도 더 이상 눈치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 성우가 정말로 자신이 무정자증인 줄 알고 우울해하더라고. 그리고 너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면서 더욱 착한 며느리가 됐고. 할머니의 설명을 듣다 보니 민정 씨는 지난 30년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우울함도 자신의 위로도 시댁의 배려도 모두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어요. 그럼 왜 계속 숨기셨어요? 진실을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할머니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처음엔 적당한 때에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졌어. 어떻게 30년간 거짓말했다고 고백해? 그때 민정 씨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니, 그럼 두 번째 아이는 누구예요? DNA 검사지에 이민준이라고 된 아이 말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건 더 충격적인 얘기야. 말씀해 주세요. 이제 와서 숨길 게 뭐 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이민준은 5살이야. 성우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여자 최유진과의 아이지. 민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이 지금도 바람을 피우고 있고 심지어 그 여자와의 사이에 5살짜리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성우는 작년부터 그 여자와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어. 아이도 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제야 할머니가 왜 갑자기 진실을 털어놓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이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려 하니까 30년간 헌신한 며느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해. 민정 씨는 이제야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민정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30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은 뭐였을까요? 2024년 7월 중순 장마가 시작되면서 서울 하늘은 연일 회색빛이었어요. 마치 민정 씨의 마음처럼 우울하고 답답했죠.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써온 일기였어요. 1995년 3월 15일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걱정하신다. 나도 걱정된다. 혹시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 가봐야겠다. 민정 씨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했던 그 시절을요. 1996년 5월 20일자 일기도 읽어봤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내 몸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걸까? 남편도 검사 받아보자고 했더니 민망하다며 싫어한다. 아무래도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때도 자신을 의심했어요. 의사가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1997년 8월 3일자 일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병원에 갔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한다. 남편이 너무 우울해한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이 일로 상처받지 않게 위로해드려야겠다. 민정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남편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기의 내용은 더욱 절절해졌습니다. 2003년 12월 25일자 일기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크리스마스인데 거리에는 온통 가족들 뿐이다. 아이를 안고 다니는 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우리도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7살이었을 텐데. 한의원에서 받은 한약을 먹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때부터 민정 씨는 본격적으로 불임 치료에 매달렸어요. 서울 유명 한의원이라는 한의원은 다 다녔죠. 한 달에 한약값만 1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양방병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유명 불임 클리닉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죠. 호르몬 검사, 난관 검사, 자궁 내막 검사까지. 몸에 좋다는 건 뭐든지 했어요. 2007년 4월 12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병원에 갔다. 의사가 내 나이를 보더니 이제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볼 때라고 한다. 하지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한다. 그래도 해보자고 했다. 비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에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썼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당연했어요. 남편이 진짜 무정자증이 아니었으니까 시술 자체가 잘못된 거였거든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정 씨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2012년 6월 15일자 일기를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40이 되었다. 친구들은 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다. 모임에 가기도 싫어졌다. 아이 얘기만 나오면 소외감을 느낀다. 남편도 요즘 더 우울해 보인다. 내가 더 밝게 해야겠다. 사실 그때 남편이 우울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첫 번째 여자친구 정미라의 딸 다은이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비밀리에 그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2015년부터는 대체 의학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심지어 점술가에게도 갔었죠. 2017년 9월 23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유명하다는 점술가에게 갔다. 사주를 보더니 자식운이 약하다고 한다. 하지만 입양을 하면 복이 올 거라고 한다. 남편에게 입양 얘기를 꺼냈더니 펄쩍 뛰었다. 우리 핏줄이 아닌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입양을 반대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이미 자신의 친자식이 둘이나 있었으니까 굳이 남의 아이를 입양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최근 몇 년간의 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2021년 1월 1일자 일기입니다. 새해가 되었다. 올해로 결혼한 지 27년이다. 아직도 아이는 없다. 이제는 체념했다. 친구들 손자, 손녀 얘기를 들으면 부럽지만 그냥 그러려니 한다.
남편도 이제는 아이 얘기를 안 한다. 우리 둘만의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한다. 하지만 작년 일기를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2023년 10월 12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자주 늦는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예전과 달리 핸드폰도 잘 안 보여주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다. 설마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무정자증인 남편을 29년간 지켜온 내가 있는데 민정 씨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을 모두 눈치챘으면서도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의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2024년 3월 5일자, 즉 몇 달 전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 셔츠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다. 추궁했더니 지하철에서 스친 거라고 한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은 긴 웨이브였다. 지하철에서 스쳐서 셔츠 안쪽까지 들어갈 리가 없다. 하지만 남편은 무정자증이니까 설마 다른 여자와.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민정 씨는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신호들을 놓쳤는지 깨달았거든요.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남편의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거였죠. 민정 씨는 일기장을 서둘러 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당신 벌써 왔어요? 오늘 회식 있다고 하지 않았나? 남편 박성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회식이 취소됐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지만 민정 씨는 이제 남편의 거짓말을 알 수 있었어요. 셔츠에 묻은 여자 향수 냄새,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게 바람을 피우고 온 남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녁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너는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짧은 대화 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민정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복수를 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머니의 간병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모님, 할머니께서 내일 오시라고 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민정 씨는 전화를 끊고 난 후 결심했어요. 내일 할머니를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 보기로 말이에요. 30년간 당한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정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30년간 진실을 모르고 살았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라 모든 걸 알게 된 여자로서 할머니를 만나러 간 거였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어젯밤에 잠 좀 잤어? 조금요. 어머니,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놓친 신호들이 정말 많았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이 너를 완전히 눈멀게 했으니까. 민정 씨는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복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마침내 실행할 때가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정아, 너는 지난 30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본 적 있어? 네. 불임 치료비 말이야. 한의원비, 병원비, 시험관 시술비, 건강식품비까지 다 합쳐서 말이야. 민정 씨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확한 계산은 어려웠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었죠. 한 3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억?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계산해 봤는데 5억은 넘어. 한약값만 한 달에 100만 원씩 15년간 먹었으니까
1억 8천만 원이고 시험관 시술이 3번에 3천만 원, 각종 검사비와 병원비가 또 얼마나 많은데. 민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깨달았어요. 5억 원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너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뒀잖아.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너였으면 지금쯤 임원급은 됐을 텐데. 그건 아이를 키우려고 그만둔 거였는데요. 아이가 없었잖아. 결국 30년을 집에서만 보낸 거야. 내가 벌었을 수 있었던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봐. 민정 씨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부터 봐. 그것은 남편 박성호의 재산 목록이었어요.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돈 주고 조사했어. 성호의 총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민정 씨가 서류를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강남 아파트 시가 15억, 회사 지분 20억, 주식과 예금이 10억. 총 45억 정도야. 이렇게 많았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사실은 재산을 불리느라 바빴던 거야. 그런데 그 재산을 젊은 여자와 나눠 가지려고 한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성우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야. 나이는 33세, 직업은 요가 강사. 작년에 성우와 만나서 임신했고 지금 5살짜리 아들 이민준을 키우고 있어. 민정 씨는 그 여자의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거든요. 자신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성우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해. 아이도 있으니까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래서 너한테 이혼을 요구할 거야. 언제요? 고지야. 아마 이번 주 안에.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어요. 민정 씨는 며칠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던 걸 떠올렸거든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복수해야지. 30년간 너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야. 고의적으로 무정자증을 속여서 내 인생을 망친 거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해봤는데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민정 씨의 눈이 커졌어요. 1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 재산 분할이야. 30년간 내조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재산의 절반은 받을 수 있어. 그럼 총 2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야. 세 번째가 있어.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어요. 내 유산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너한테 상속할 거야. 민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재산은 수백억에 달했거든요. 어머니, 그럼 성호 씨는요? 성호는 한 푼도 못 받아. 30년간 며느리를 속인 아들한테 줄 재산은 없어. 할머니의 결연한 목소리에 민정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응징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너무 과한 건 아닌가요?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과하다고. 내가 30년간 당한 고통을 생각해봐. 아이를 못 낳는다고 자책하며 살았잖아.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민정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충격과 당황뿐이었는데 이제야 30년간 당한 배신에 대한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민정아, 이건 복수만이 아니야. 정의야. 거짓말로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거야.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이미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미 공증도 받았어.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너 것이야. 민정 씨는 유언장을 보며 할머니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준 거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 말고 이제부터 당당해져. 30년간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때야. 그때 민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 일찍 들어갈게. 할머니가 민정의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준비됐어?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30년간의 거짓말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어요. 할머니는 민정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오늘 밤 성호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절대 당황하지 마. 그리고 절대 쉽게 동의하지도 마.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는 거야. 민정 씨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오늘 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8시 민정 씨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마음가짐이었죠. 할머니와의 대화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30년간 속아 살았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라 모든 진실을 아는 똑똑한 여자로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용히 들어오는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죠. 박성호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거든요. 여보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민정 씨는 속으로 씩 웃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데? 표정이 심각하네요. 박성호는 소파에 앉더니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민정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 드디어 나왔네요. 민정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얼굴에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박성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연함도 있었죠.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3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민정 씨는 놀란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고백하는구나 싶었죠. 다른 사람이요? 누구요? 최유진이라는 여자야. 요가 강사고. 나보다 20살 어려. 박성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내에게 바람 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민정 씨는 할머니에게 미리 들었던 내용이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어요. 그 여자와 언제부터 만났어요? 작년부터야. 처음엔 그냥 운동 때문에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바람 피운 거잖아요. 민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박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30년을 함께 산 저는 뭐예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사랑과는 다르잖아.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화가 났어요. 거짓말로 자신을 속여놓고 이제 와서 사랑이 아니었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박성호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엄마가 정해준 결혼이었잖아. 사랑보다는 조건이 맞아서 결혼한 거였어. 이제 진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민정 씨는 속으로 만족했지만 겉으로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조건이요? 그럼 지난 30년은 뭐였어요?
나름대로 행복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겠더라고. 박성호의 말에 민정 씨는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여자와 얼마나 심각한 사이예요? 박성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발언을 했어요. 아이가 있어. 민정 씨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충격받은 척했어요. 아이요? 설마. 응. 5살짜리 아들이야. 그럼 당신이 그 아이 아빠라는 뜻이에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서 책임져야 해.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준비해준 첫 번째 카드를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은 무정자증이잖아요.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예요? 민정 씨가 추궁하자 박성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무정자증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나 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정 씨는 아직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적이요? 그럼 저와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건 나이도 있고 해서. 박성호가 말을 흐렸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민정 씨는 이때다 싶어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30년간 저를 속인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분명히 설명해 보세요. 박성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무정자증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여보, 일단 진정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나는 유진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박성호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민정 씨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정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30년을 바친 저는? 물론 당신한테도 충분히 보상할 거야. 재산도 나눠주고. 얼마나요? 절반. 은 어렵고 3분의 1 정도. 민정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남편이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3분의 1이요? 30년을 함께 산 부인한테 3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15억은 넘을 거야.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박성호의 말에 민정 씨는 할머니가 조사해준 자료를 떠올렸어요. 남편의 총 재산이 45억이니까 3분의 1이면 15억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은 없어요? 사실, 유진이가 임신했어.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민정 씨는 이것까지는 할머니에게 듣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였어요. 또 임신이요? 응. 이번엔 딸일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해. 박성호의 말에 민정 씨는 정말로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30년간 아이 없다고 자책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두 번째 아이까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민정 씨는 꾹 참았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지금은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했거든요. 그럼 이혼 조건을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납득할 만한 조건으로요. 박성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내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재산의 3분의 1 그리고 위자료 5억. 어때? 민정 씨는 속으로 웃었어요.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 봐. 그때 민정 씨가 마지막 카드를 살짝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신 정말로 무정자증 맞아요? 아이를 둘이나 가지는 걸 보니까 의심스럽네요.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린 거였거든요. 그런 의심은 하지 마. 의사가 진단한 거잖아. 그럼 그때 진단서 다시 볼 수 있어요?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박성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진단서는 할머니가 조작한 거였으니까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그런 옛날 서류를 왜 봐? 중요한 건 지금이야. 민정 씨는 남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좀 더 생각해보고 답해드릴게요. 그날 밤 민정 씨는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이나 충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이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짠 복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 씨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젯밤 일어난 일을 모두 보고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어젯밤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만족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예상대로네. 조건은 뭐라고 하던? 재산의 3분의 1과 위자료 5억이요. 뭐? 고작 그것뿐이야?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어. 성우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는구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민정아,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성우도 함께 오라고 해. 가족 회의를 할 거야. 가족 회의요? 응.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놓을 때가 됐어. 성우한테 진실을 알려줄 거야. 민정 씨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와 함께 준비해온 모든 것을 공개할 때가 온 거였죠. 오후 3시 민정 씨와 박성호는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저택이었죠. 박성호는 어머니가 갑자기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불러내신 거예요? 할머니는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앉아. 둘 다. 민정 씨와 박성호가 할머니 앞에 앉자 할머니는 커피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성호야, 어젯밤에 민정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박성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아세요? 민정이가 말했어. 그런데 이혼 이유가 다른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엄마, 그건. 조용히 들어. 내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성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부터 봐. 그것은 박성호의 정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1997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죠.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검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야 안 거였거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정자 검사 결과야. 모든 수치가 정상이지. 민정 씨는 남편의 당황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제야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하지만 분명히 병원에서 무정자증이라고.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 그것은 당시 무정자증 진단을 내린 의사와 할머니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이었어요. 병원 계좌로 입금된 2천만 원의 내역과 함께 진단서 조작을 의뢰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박성호는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어요. 엄마, 설마. 그래, 내가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거야. 할머니의 고백에 박성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30년간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어머니의 조작이었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민정 씨는 이때다 싶어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당신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그리고 성우가 다른 여자들과 아이를 만든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이제 세 번째 서류가 나왔어요. 김다은과 이민준의 DNA 친자 확인서였죠. 이것도 봐.
박성호는 그 서류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자 확인까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엄마, 이건 언제 한 거예요? 몇 달 전에 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과 침 샘플을 구해서 말이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폭탄들을 터뜨렸어요. 성호야, 내가 대학생 때 만났던 정미라 기억나? 박성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첫사랑의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았어. 김다은이라는 딸을 말이야. 뭐라고요? 박성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정미라가 유산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정미라는 유산하지 않았어.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너와 헤어지게 했지만 아이는 혼자 낳아서 키웠어. 할머니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정미라에게 준 돈의 영수증과 계약서였죠. 이게 그때 증거야. 박성호는 그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럼 다은이는 지금 어디에? 서울대학교 의대 3학년이야. 장학금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물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민정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도 어떤 면에서는 할머니의 조작에 희생된 피해자였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성호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최유진이라는 여자 말이야. 박성호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 나한테 모르는 게 뭐가 있겠니? 그 여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장소, 만나는 시간까지 다 조사했어. 할머니는 박성호와 최유진의 데이트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호텔 출입 장면, 레스토랑에서의 모습, 심지어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런 걸? 작년 10월부터야. 내가 수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립탐정을 고용했어. 박성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모든 비밀이 어머니에게 들통났다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성호야, 내가 민정이한테 이혼하자고 한 이유가 뭐야? 그건 유진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새로운 가정?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어요. 30년간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엄마, 그건. 할머니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성호야, 내가 지금까지 민정이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박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간 거짓말로 속여서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이 못 낳는다고 자책하면서 병원비로만 5억을 썼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가겠다고. 재산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민정 씨는 할머니의 분노를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성호야, 이것도 봐. 박성호가 유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모든 재산이 민정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무하다고? 민정이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것도 약해. 그때 민정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됐어요. 30년간 조용했던 며느리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거든요.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된 순간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를 냈어요. 성호 씨,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성호는 아내가 자신을 성호 씨라고 부르는 것에 놀랐어요. 30년간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민정 씨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할머니와 함께 준비한 마지막 무기였죠. 어제 당신이 제안한 이혼 조건,
재산의 3분의 1과 위자료 5억이라고 했죠. 그래.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당신이 30년간 고의로 저를 속인 것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민정 씨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위자료부터 얘기해 볼까요? 고의적 기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30년간의 불임 치료비 5억 원에 대한 배상까지 합치면 위자료만 최소 20억 원입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20억? 그건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것도 적어요. 민정 씨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에요. 제가 30년간 당신을 뒷바라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산의 절반, 즉 22억 5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절반이라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정 씨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신이 30년간 저를 속여서 제가 포기한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었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만뒀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박성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직장을 다녔다면 지금쯤 임원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연봉 2억 원씩 30년이면 총 30억 원이죠. 물론 승진이나 성과급까지 따지면 더 많겠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억 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당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총 얼마라는 거야?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위자료 20억, 재산 분할 22억 5천만 원, 기회비용 30억. 총 7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민정 씨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 재산이 45억이니까 부족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유산까지 합치면 충분하거든요. 박성호는 이제야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호 씨, 저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할인? 네. 법정 소송 없이 합의해 준다면 총 50억만 주세요. 박성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희망을 품었어요. 72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 거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민정 씨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것은 이미 준비된 합의서였어요. 첫째, 당신이 30년간 저를 속인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인정해야 해요.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둘째, 김다은 씨에게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걸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해준 양육비를 모두 지불해야 해요. 박성호는 첫 번째 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에 당황했어요. 셋째, 최유진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결혼은 절대 불가능하고 이민준 군의 양육비만 지불하세요. 그럼 유진이는? 당신이 유진 씨한테 한 약속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잖아요. 당신 재산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했는데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죠. 민정 씨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박성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넷째, 앞으로 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마세요. 30년간 충분히 고생했어요. 할머니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우리 민정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야 며느리다운 모습을 보네. 박성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50억을 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건 거의 없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엄마 유산까지 빼앗으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민정이 생각은 했어? 30년간 속여놓고 이제 와서 떠나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 할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 이런 짓을 하나?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아들이 어디 있어?
민정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성호 씨, 그런데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당신이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것, 그리고 30년간 아내를 속인 것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언론에? 왜?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요. 민정 씨는 이미 몇 개의 언론사와 접촉해 놓은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연결해준 기자들이었죠.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조용히 합의하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언론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박성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법정 소송을 당하면 더 큰 피해를 볼 게 뻔했거든요. 알겠어. 합의할게. 민정 씨가 합의서를 박성호 앞으로 밀었어요. 그럼 서명하세요. 박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30년간의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이제야 내가 받을 만한 걸 받는구나. 민정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박성호는 서명을 마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민정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성호 씨,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거짓말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어요. 30년간 지어온 거짓말의 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어요. 할머니와 민정 씨는 거실에 둘만 남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정아,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자유예요. 30년 만에 민정 씨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됐어요. 거짓말과 속임수로 얽힌 과거는 끝났고, 이제 진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로부터 6개월 후 2025년 1월의 따뜻한 겨울 햇살 아래 민정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남의 새로 마련한 펜트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작년 가을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민정 씨의 손을 잡고 계셨죠.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정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민정 씨는 이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죠. 바로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이었어요. 박성호는 합의서대로 50억을 지불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최유진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이제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젊은 여자는 그가 재산을 잃자 바로 등을 돌렸거든요. 결국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김다은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자신의 의붓딸이 된 29살의 의대생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비밀로 하셨거든요. 다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은아, 늦게 알게 되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자. 민정 씨는 다은을 친딸처럼 대했어요. 29살이지만 아직 철없는 면이 있는 의대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머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었어요. 다은 씨는 이제 민정 씨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의대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고 있었죠. 이민준 군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5살 아이에게는 복잡한 사정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끔 만나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이모, 놀이공원 또 가요. 민준이가 민정 씨를 보면 환하게 웃었어요. 순수한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민정 씨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자선 사업도 시작했어요. 불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죠. 불임치료비 지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부들을 도왔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민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도 민정 씨의 사연을 크게 다뤘어요. 남편의 거짓말로 30년간 고생했지만 결국 정의를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성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민정 씨에게 용기를 얻었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민정 씨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확실하게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민정 씨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민정 씨 자신이었어요. 30년간 눈치 보며 살던 여자가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대학 시절 포기했던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고 요가와 필라테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5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찾았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민정 씨는 다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은의 격려에 민정 씨는 웃었어요. 정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민정 씨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였어요. 재단 운영을 도와주는 변호사 김준호 씨와 만나게 된 거였죠. 50살의 그는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민정 씨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민정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준호 씨의 조심스러운 고백에 민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막 자유를 얻었는데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민정 씨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30년간 속아 살았던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박성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민정 씨를 진심으로 존중했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정 씨가 준비될 때까지요.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 민정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정 씨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곁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살 불며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민정 씨는 묘소에서 나오며 다짐했어요. 30년간의 고통은 끝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정 씨는 다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다은아,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구나. 네, 어머니. 저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민정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30년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그녀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민정 씨. 이제 그녀의 인생은 정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정 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